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기를 실컷 먹은 후에 여기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런 분들 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신가요? 저도 살짝 찔리는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기를 먹은 후에 후식이라고 하면서 코리안 디저트 밥을 볶아 먹기도 하고 된장에 밥을 먹기도 하죠. 오늘은 고기를 많이 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 그리고 간식과 후식이 어떻게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꼭 알고 가셔야 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건강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도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고기를 안 드셔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고기도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왜 그럴까요?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과자, 튀김, 크림 가득한 빵,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에는요,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이런 지방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이런 간식들은 식사보다 더 자주 더 무심코 먹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식 때문에 살이 쪄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라리 밥을 한 끼 더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고기를 1인분이 아니죠. 보통 2인분 이상 먹고 나서 공깃밥, 그리고 후식으로는 떡, 아이스크림, 그리고 과일까지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입니다. 고기는 포화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있는 음식이고요. 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요. 후식은 여기에 당류 폭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조합이라면 콜레스테롤도 혈당도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의 위험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구운 고기의 탄 부분, 그게 고소하다고 또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식약처에서 가다랑어 포라고 하는 음식 재료에서 벤조피렌 또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또한 고기 드실 때는 상추, 마늘, 양파와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친구들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대장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고기 하나 먹을 때마다 상추를 곁들인 친구는 희한하게 대장암이 걸리지 않았다더라, 이런 경험담을 말씀하기도 했었습니다. 밥은 적게 먹는데 간식은 자주 먹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비만을 주소로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밥을 정말 적게 먹어요 하는데 사무실에 탕비실에 있는 간식을 무심코 업무하면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간식만 끊어도 살이 절로 빠지게 됩니다. 맛있는 간식, 예를 들어 팥빙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빙수, 즉 얼음만 있는 게 아니죠. 빙수야 팥빙수야 노래도 있죠. 여기 팥이 들어가고요, 달달한 연유, 말캉한 젤리, 신선한 과일, 아이스크림까지 더해지고요, 이 위에 인절미, 과자, 오레오 과자 같은 것들 부셔서 올려놓게 되면 참 맛은 있지만 이렇게 추가되면 한 그릇에 1000kcal 훌쩍 넘게 됩니다. 거기에 단 음료랑 빵, 초콜릿까지 곁들여진다면 그야말로 혈당은 폭발하고요,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겠죠. 체중 증가는 덤입니다. 제가 경험상 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지방 함량이 높은지 특이한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이유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복부에 찬 피를 빼내는 관을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회진을 하면서 뭐 유제품 드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하 1층에 있는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호수에 기름이 끼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지방이 이렇게 많구나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은 이런 크림류보다는 빙과류를 오히려 권해드리겠는데, 그 빙과류도 또 당 성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유지방과 그다음에 당 성분이 적은 것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열대과일처럼 당 함량이 높은 과일도 과하게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과일을 실컷 드셔가지고 살이 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아해서 막 한 박스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뇨병 환자는요, 사과는 3분의 1쪽, 배는 4분의 1쪽만 드시는 게 권장됩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그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고기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쌀밥 위주의 식사도 문제예요. 저희 한의원 오시는 어머님들 쌀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드시는 분들이 고지혈증이 많이 걸리거든요.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요, 결국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밥은요, 잡곡밥, 현미밥, 통밀빵 등으로 교체하시고요, 포화지방 많은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소 안심 등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요, 여기에 생선은 등푸른 생선,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콩, 두부, 채소, 버섯류 같이 식이섬유와 함께 또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이렇게 하고 간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자, 케이크, 음료수, 튀김 대신 생과일, 그것도 소량이죠. 그 다음에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 흰 우유 등으로 대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끼에 너무 많은 영양소가 몰리지 않도록 절제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고기가 꼭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고기 꼭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또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고기의 선택법과 먹는 순서입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는 피하고요, 살코기 중심으로 먹길 권해드리고요, 탄수화물, 즉 밥이나 떡, 국수 같은 것은 양을 조절해서 조금 섭취하도록 하고요, 채소를 곁들이는 비율을 높여주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후식은 생략하거나 견과류나 생과일 소량을 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걱정이 되신다면요, 공깃밥 반 공기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깃밥을 한 그릇을 다 드시지 말고 절반만 달라고 해서 드시고, 부족하면 더 드시는 한이 있어도 첫 공깃밥은 절반만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안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안 높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간식과 후식, 특히 트랜스지방과 당분이 더 문제입니다. 고기는 양보다 질로 선택하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쌀밥 대신 잡곡밥, 그리고 간식 대신 견과류, 생과일, 우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먹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혈당도 떨어지고 체중도 조절이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식단과 운동,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